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 이슈들 생각해 볼 만한 외신 보도들 저희가 좀 깊고 넓게 들여다보죠.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의 선거는 항상 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중간 선거가 이제 지난주에 치러졌는데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네. 하원은 지금 야당인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확정된 겁니까? 확정은 아닌데 네.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나온 거죠. 네. 중간 선거 결과를 그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번? 네, 일단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현지 시각으로 8일 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뭐 개표는 다 이제 투표는 끝났는데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상원 의원. 네. 그러니까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요.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50석, 공화당 50석 이렇게 가져갔고 네. 이번에도 민주당이 50석 가져갔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아있긴 한데 그 주에서 만약에 뒤집어지지 않는 한. 네, 근데 뭐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 가져가서 공화당이 50석 되고 민주당이 50석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원 의장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은 민주당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더라도 네, 같은 수가 나오더라도 이제 부통령이 당연히 민주당 편을 들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뭐 다수당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막판에 네바다주 선거였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공화당 의원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근소한 차, 800표 차로 계속 뒤지다가 막판에 뒤집어지면서 역전되면서 5,000표 차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 주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하원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상원은 그렇게 됐고 네. 선거 전만 해도 뭐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거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맞습니다. 네. 공화당은 전체 의석이 435석이고요. 네. 과반은 218석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222석, 공화당이 213석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집계가 끝난 게 아니어가지고요. 또 출구조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언론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싱턴 포스트 기준인데요. 민주당이 204석, 공화당이 211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대로만 본다면은 218석을 가져가기가 공화당이 좀 더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유리하고 네,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원은 일단 민주당이 그대로 잘 지켰고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하긴 하는데 네. 예상보다 뭐 소위 말하는 레드 웨이브가 없었다. 그래서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결과가 좀 늦게 나오고 이러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투표 방식인가요? 네, 우편 투표 때문에 네.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각 주마다 미국은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별로도 선거 치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나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은요 사전 투표 유권자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표 작업이 수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은 유권자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유권자 등록에서 내가 했었던 서명과 실제 서명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네요. 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별로 인구가 다르니까요. 인구가 많은 주는 시간 더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중간 선거라는 게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여당이 좀 불리한 선거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중간 선거 결과는 또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네,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지율이 아예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판이 뒤집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불리할 거다라는 것이 사실 전반적인 해석이었죠.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잘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언론들은 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이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 사실 뭐 선거할 때 바보야 경제가 문제잖아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사실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다가 지금 실업 문제도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더하기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들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여성의 권리를 지금까지 보호했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뒤집어져서. 여성의 인권보다는 그 태어난 아기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여성의 그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게 바로 좀 불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낙태가 민주당의 투지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오도록 이끌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넘어섰다.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대선 중간 선거 판도를 좀 바꾼 것으로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그 내용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네네. 하고. 근데 이번에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으로 지금 본인이 천명을 하면서 네, 맞아요. 지금 공화당 후보들을 거의 지원에 나섰다. 하는 이제 보도들이 많았고 이게 역효과를 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분석들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 선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선 후보가 나서가지고 이제 좀 밀어주고 막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주면 좀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주 단위 선거까지 포함해서 300명 이상의 후보자를 지지했고요. 무려 30차례 선거 유세도 했습니다. 게다가 엄청 선거 유세를 많이 다녔네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면 되지 않겠는가 당내 입지도 커지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번 선거 주요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 경우에는요. 공화당의 메멧 오즈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공개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를 단 한 번도 앞서지 못했고 결국 3%포인트 차로 졌습니다. 오히려 당내 예비선거에서 트럼프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인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효과가 없었다. 반대로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당내에서도 벌써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너무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런 발언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트럼프 일가를 퇴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은 맹세했지만 그러나 당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보들을 괜히 내보냈다가 결국은 졌고 패배한 거고 공화당 이미지는 나빠졌고 그러니까 자질 있는 후보를 뽑은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해주는 후보를 뽑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도 보수 진보로 이렇게 사실 지금 완전히 양분화돼 있거든요. 극명하게. 그러니까 내가 공화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에 따라서 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예 민주당 사람만 지지하고 공화당은 아예 공화당만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집권 시절에 의사당 난입 사건도 있었고요. 그랬죠.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조차도 내가 생각했던 보수의 대통령은 저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런 실망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표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오히려 약한 후보들을 앉혔다. 그래서 경쟁력 후보들이 탈락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긴 것 같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참 어쨌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분들이 강세였다. 네, 맞아요. 차기 대선 주자로 그러면 또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차기 대선 주자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미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 공화당 내에서는 네. 트럼프를 사실 좀 공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백악관 이제 백악관에 이제 공격했었을 때 뭐 이제 얘기도 있었었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의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무려 민주당 후보를 19%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네. 공화당의 대선 주자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특히 2016년도 때 그때 대선 도전했었거든요. 했었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밀려서 실패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선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아닌가요? 그러나 네. 보수계에서는 이미 그를 약간 마음에 나가면 좋겠다,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거의 기부자들도 이제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이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공개 입장.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창업자도 역시 디센티스 주지사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기사에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실망한 공화당의 후원자들과 관계자들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론 현지 시 15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화당은 이제 포스트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누가 공화당을 이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4분오열, 그러니까 각자 막 의견이 지금 분분하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공화당 내에서는요,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뭐 후원자라든지 관계자 얘기를 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 좀 필요하다 우리. 네, 이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네, 이런 얘기를 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 재벌 머독도 이제 디센티스 승리를 보도를 하면서 폭순주인데요. 그래서 공화당의 새로운 인물이다, 뭐 새로운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들도 디센티스를 좀 밀어주는 분위기 이런 게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져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인데 네, 지금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네. 패배를 한 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재판도 앞두고 있고 음모론이나 백악관에서 나올 때 문서를 가져오면 안 돼. 비밀 문서 잘못 가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재판도 앞두고 재판도 있구나.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공화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실망감도 있고 굳이 모르죠. 또 뭐 샤이 트럼프가 또 또 있나. 숨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보수 그렇군요. 언론들도 트럼프보다는 새로운 인물 이렇게 찾고 있는 거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이제 재선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는 만족감이 있죠. 있지 않을까. 네,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걱정을 하는 것이 나이가 좀 많다. 나이가 많다. 네, 지금 80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선에 성공해서 취임하면 82세. 임기가 끝나면 86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레이건 전 대통령 77세 때 퇴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지 않나. 그리고 또 뭐 해외 순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다.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 출마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예. 67%가 반대한다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서 마땅히 굉장히 눈에 띄는 인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 그리고 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긴 한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네, 두드러지지 않고 뭐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땅치는 않은데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좀 고령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통령이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1위라고 네, 얘기해 맞습니다. 주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말하기가 시기상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잠룡들이 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거기서 아마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해리스 부통령 아직까지 뭐 정책 성과가 뭐 네, 맞아요. 이렇다 할 게 없죠. 뚜렷한 게 없다 뭐 이런 네, 이제 네. 비판들도 좀 나오고 있긴 해서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공화당이 표를 이렇게 뒤엎지 못한 데는 대법원의 낙태 위헌 판결의 영향이다라는 이제 네. 언론의 분석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자 이번 그러면 중간 선거에 쟁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한번 짚어보죠. 네, 로이드 통신에 의뢰해서 에디슨 리서치 NEP가 미국 유권자 4,636명에게 이번 중간 선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 31%가 물론 물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위가 낙태였는데요. 27%가 낙태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가 보수주의자냐 진보주의자냐 봤었을 때 뭐 프로라이프 프로콘즈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낙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오진 않거든요. 정말 예상외로 네. 너무 높은 비율로 나왔네요. 그다음이 총기 규제, 그다음이 뭐 범죄, 이민자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민자나 뭐 건강보험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순위에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낙태가 아주 2위로 높은 순위를 2위로 높은 차지했습니다. 순위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정당별로도 중요하다는 생각 문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당별로도. 네. 공화당 지지자들은 45%가 물가가 제일 중요해. 경제 이슈가 제일 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43%가 아니야. 낙태 문제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뭐 총기 규제, 범죄, 이민자 이거는 거의 대답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어디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달랐다. 네, 완전히 이렇게 볼 다릅니다. 수가 있는 거네. 그래서 네. 결과가 예상과 달랐다. 그래서 여성들의 표결을 집결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낙태 관련 이슈가 부상하면서 여성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낙태 금지론자들이 여성의 힘을 알게 됐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공화당 겨냥해서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낙태 문제가 여성들의 투표 참여로 연결이 됐다라고 민주당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이거를 민주당과 공화당의 프레임으로 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낙태 문제가 같이 연결되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을 모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온건보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도층을 어디가 가져갔느냐 결론. 맞아요. 예, 결과를 그렇습니다. 흔들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 32%는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다. 예. 36%는 매우 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 68% 정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왔던 것은 아마 의사당 난입 사건을 겪고 나서 미국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자극한 대 거군요. 반민주주의 이런 구도로 네. 만들게 되면서 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끝으로. 네,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예상과 달리 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여성층,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2년 뒤에 대선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또 앞으로 또 2년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또 이슈가 맞아요.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네. 네, 오늘 국제뉴스 미국 중간선거 관련된 소식들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윤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